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영상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추운 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작년과 비교해서 더 춥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춥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용 난로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제 난로가 2개라서 전기세는 좀 많이 나가겠지만 다행히 좀 더 따뜻하겠네요. 여튼 좀 춥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다들 조금 힘내시고 으쌰으쌰 한번 해봐요. 이번 영상은 이베이 셀러분들이 겪게 될 아주 좋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인 네거티브 피드백, 이베이 판매 중에 받은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요점만 딱 집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시고 도움 많이 얻으실 거예요. 먼저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베이와 같은 글로벌 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피드백은 정말 중요해요. 국내 쇼핑몰의 예를 들어보면 비교적 교환 및 반품이 수월하고 배송료도 3,000원, 4,000원 밖에 안 하는 쿠팡, 옥션 같은 쇼핑몰에서도 고객들은 피드백을 아주 꼼꼼히 보고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특히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매를 망설이게 돼요. 그런데 이베이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어떨까요? 배송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교환, 반품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배송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영어권 국가가 아닌 그 다른 국가의 바이어들은 셀러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교환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10, $20의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자국 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보다 셀러의 피드백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돼요. 혹시나 제품을 받기까지 2달도 넘어서 몇 달이나 걸리지 않을까? 또는 제품이 안 오는 건 아닐까? 받았는데 짝퉁이나 저퀄리티 제품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지티브 피드백 비율을 꼭 100% 항상 유지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꼭 100%를 유지하려고 거기에 너무 목매시면 안 돼요. 100%가 아니라 99.5%, 99%라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거티브 피드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지 꼭 100%를 유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100% 포지티브 피드백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피드백이 좀 적은 셀러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아주 쉬워요. 그 사기꾼들은 나중에 부분 환불을 받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목적으로 교묘히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바이어가 마음먹고 셀러를 깔려고 덤벼들면 이베이라는 플랫폼 위의 셀러는 바이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존을 공부해 보시거나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바이어의 파워가 더 강해서 이베이보다 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요. 여튼 정말 악의적인 의도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겨버리는 경우가 정말 간혹가다가 있어서 이 정도는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꼭 100%가 아니라 한 99% 정도 이상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피드백은 바이어가 셀러와 그 셀러의 제품을 신뢰하기 위해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베이가 셀러의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베이가 탑 레이티드 셀러와 어버브 스탠다드 셀러 등 이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네거티브 피드백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베이는 제품이 재고 없이 판매가 되어서 그런 이유로 나중에 취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바이어 클레임,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를 오픈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셀러가 처리가 좀 미흡했을 경우, 그리고 발송 지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셀러의 등급을 판단을 해요. 비록 피드백이 이베이가 셀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지라도 바이어가 셀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럼 바이어에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때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이어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기는 경우는 다양하죠. 그 중에서 바이어가 관세나 현지 부가세 문제, 세관 계류로 인한 배송 지연, 리스팅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불만, 바이어 협박 등 이런 이유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긴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 셀러 지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한 편이에요. 영상 설명 하단에 이베이 코리아 문제 해결 센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한 네거티브 피드백은 거기서 요청해서 삭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셀러 입장에서 불합리한 그런 사유들이 아니라 셀러의 규칙으로 인한 피드백의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 문제 해결 센터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셀러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셀러의 실수로 인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실수로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발송을 했다. 그럼 먼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함께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고 그 실수에 대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느낀 불편함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환불을 통해서 보상을 해드리면 혹시 피드백을 좀 수정해 줄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야 돼요. 전 이런 경우는 그냥 판매가의 40% 정도를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제시를 해요. 나의 실수가 명확하고 지금 잠깐 손해를 보지만 더 많은 판매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한 거겠지만 기왕 디스카운트를 주려면 40% 이상은 줘야지 바이어도 승낙을 하든 카운터 오퍼를 날리든 해요. 괜히 손해가 아까워서 10% 20% 이렇게 찔끔찔끔 해준다고 하면 해결은 안 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다가 피드백 수정 요청 시간이 지나서 아예 그냥 요청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제 경험에서는 40% 정도를 주면 거의 다 승낙을 해줬는데 간혹 가다가 뭐 50%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카운터 오퍼를 날리는 고객도 있어요. 그럼 전 50%를 액셉트하고 50% 환불을 해줘버려요. 이렇게 바이오와 환불에 대한 합의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피드백 수정 요청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수정을 하는 페이지는 피드백 포럼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여길 찾아 들어가는 게 좀 복잡해요. 메뉴를 어디다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영상 설명 하단에 피드백 포럼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이베이 피드백 포럼만 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리퀘스트 피드백 리비전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전 현재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제 건 안 되니까 다른 분이 올려놓은 스크린샷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것처럼 네거티브 피드백과 뉴트럴 피드백의 목록이 쭉 나오고 수정 요청을 할 피드백을 선택을 하면 이유를 선택하고 커맨드를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에 바이오와 합의한 내용을 적으시면 끝이에요.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에서는 1년에 5개의 수정 요청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만약 1000개가 넘어가면 그 해당 연도에 1000개가 넘어가면 그 해당 연도에 추가로 5개의 수정을 더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5개밖에 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량이 매우 한정적이라서 꼭 수정 요청하기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와 메시지를 통해서 디스카운트와 함께 수정해주겠다는 확인을 꼭 받으시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를 하면 99% 승낙 안 해줘요.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하면 바이어는 10일 동안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되고 만약 바이어가 10일 동안 답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냥 피드백 수정은 물 건너가는 거고 5번의 기회 중 1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 전에는 바이어와 먼저 메시지로 사전 조율을 하시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이어가 도저히 조율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50%를 환불해줘도 싫다고 하고 그럴 때 참 난감하죠. 정말 조율이 안 돼서 네거티브 피드백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피드백 포럼에 reply to feedback received에 가셔서 해당 네거티브 피드백 아래에 리플라이를 남기시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말고 솔직하게 남기는 편이 제 경우에는 낫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죄송하다. 우리 사무실에 뭐 비디오로 확인해 보니까 직원의 실수로 다른 제품이 발송이 된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이 정도로만요. 그냥 이건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긴 그 바이어와의 소통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드백을 확인할 다른 잠재적인 바이어를 위한 거니까 솔직하게 쓰는 편이 더 나아요. 여튼 이렇게 남기시고 이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해서 좋은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편이 훨 나아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 정도로 대처하면 아마 셀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셀러분들 중에 바이어에게 피드백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남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피드백은 그냥 주문 들어오면 바이어에게 자동으로 남기게 설정을 해두면 돼요. 셀링 매니저 프로 페이지에서 아래에 매니지드 오토메이드 피드백을 누르고 매니지드 오토메이션 프레퍼런스에 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설정은 아주 간단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거 선택해 두고 바이어가 결제했을 때 피드백을 남겨줄 건지 아니면 바이어가 파지티브 피드백을 남긴 후에 피드백을 남겨줄 건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피드백 내용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하시려면 여기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완료됐어요.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알아서 그 바이어에게 자동으로 피드백을 남겨줘요. 피드백을 받은 바이어들은 피드백을 받지 않은 바이어들보다 셀러에게 피드백을 훨씬 더 잘 남겨줘요. 그러니까 바이어보다 먼저 피드백을 남기셔야 하고 자동으로 남기는 설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오늘은 피드백 수정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셀러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021년도 다들 힘내시고 올해는 정말 뭔가 빵빵 터져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